우리는 평생 자유롭다고 생각해왔지만 정말 그럴까요?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생각할 때 종종 외부 환경으로 그 의미를 판단합니다. 자유는 직업, 관계,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칼 융의 가르침은 진정한 자유가 훨씬 더 깊은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간의 정신은 종종 자신의 욕망과 무의식적인 동기의 노예가 됩니다. 이러한 노예 상태는 종종 인지되지 않지만 우리의 결정, 선택, 그리고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자유는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깊은 층층이 존재하며 이러한 층층을 이해하지 않고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의식 아래에 있는 무의식은 종종 억압된 감정, 인정되지 않은 욕망,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시하는 동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욕망을 먼저 인식하고 관찰하여 의식적으로 지시할 때만 가능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면 종종 자신의 의지에 의문을 품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칼 융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종종 자신이 욕망의 노예임을 깨닫지 못한 채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특히 억압되거나 통제할 수 없이 표현되는 욕망은 우리의 정신적 평화와 영적 온전함을 위협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관찰할 때 더 이상 그 욕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과정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유는 타인이나 욕망의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주요 층으로 구성됩니다. 무의식은 종종 사회적 규범에 의해 형성된 억압된 욕망, 두려움, 그리고 동기를 담고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무의식적인 층을 인식하고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적인 자각으로 욕망을 관찰하는 것은 영적인 자유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분노, 질투, 과도한 야망과 같은 감정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맞서는 것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림자에 맞설 때 우리는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칼 융은 욕망을 억누르기보다는 이해할 것을 권했습니다. 욕망은 파괴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할 힘입니다. 자유는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욕망을 인식하고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온전함과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욕망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이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유의 의미는 종종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집중할 때 우리는 내면의 사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자유는 욕망과 무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면의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외부 조건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그림자를 인식하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초석입니다. 자유는 용감한 내면의 여정의 결과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삶의 문을 여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고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영적인 온전함과 자유의 열쇠입니다. 내면의 사슬을 제거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욕망을 자각했을 때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욕망은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훨씬 뛰어넘는 힘을 지닙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인간 정신의 이러한 숨겨진 측면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무의식은 종종 억압된 감정, 인식되지 않은 동기, 그리고 무의식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욕망의 기원을 형성하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지 못할 때 외부 세계에 아무리 독립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에 얽매여 있습니다. 욕망의 영향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욕망은 우리의 결정을 이끌고 선택을 형성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같은 순환 속에 묶어둡니다. 칼 융은 이러한 무의식의 심오한 영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무의식은 억압된 욕망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형성된 사고방식과 사회가 강요한 신념이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칼 융은 인간 정신의 이러한 깊은 층에 숨겨진 요소들이 종종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공에 대한 열망을 단순한 개인적인 목표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인정, 수용, 소속에 대한 무의식적인 욕구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욕구의 반영이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욕망의 무의식적 뿌리를 이해하는 것은 자유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욕망은 우리를 이끄는 조용한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욕망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의식적인 자각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관찰하고 판단 없이 이해하고 그 기원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사슬을 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가르침은 이 과정에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무의식에 맞서는 것은 종종 혼란스럽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칼 융은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욕망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자유를 미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압된 욕망은 꿈,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또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욕망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욕망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내면의 의지를 되찾도록 해줍니다. 칼 융은 무의식의 힘을 인식하고 욕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욕망은 단순히 억압하거나 제거해야 할 요소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인식하고 이해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욕망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유는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영적 온전함과 정신적 평화의 열쇠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의식을 탐구하는 것은 자기 이해와 자유로 가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우리 욕망의 기원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것은 내면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인식할 때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정신적 자유뿐만 아니라 감정적, 영적 자유까지 가져다 줍니다. 융 심리학은 용기, 인내 그리고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욕망과 무의식의 이러한 관계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적인 욕망 통제는 우리의 관계, 직업 생활, 그리고 개인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의식적인 자각을 발달시키면 욕망을 조절하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길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영적인 온전함과 진정한 자유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자유는 욕망을 의식적으로 관리할 때 가능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무의식의 층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으며 욕망을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는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림자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도 간과되기 쉬운 측면을 나타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 저장된 용납할 수 없는 감정, 욕망, 두려움으로 구성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자유를 향한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억압된 이러한 측면들이 종종 우리의 욕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해하고 자유로워지려면 그림자의 깊이를 탐구해야 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에 맞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림자에 분노, 질투, 야망과 같은 감정이 담겨 있을 때 그것들을 억누르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외적인 자유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욕망을 통제하고 의식적인 의지로 행동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은 정신적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적, 영적 변화도 가져옵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내면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이 있으며 이 면은 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욕망에 보이지 않는 면들을 구성하고 우리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솔직해질 때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의 초석이며 이 길에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개인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적 효과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자는 분노, 질투 또는 관계에서의 끊임없는 불만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동을 억누르기보다는 이해하고 그 뿌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에 맞서면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유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내면의 깨달음의 한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억압된 욕망과 무의식적인 동기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내면의 사슬에서 벗어나 해방을 이루는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영적인 온전함과 진정한 자유의 열쇠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바로 그것과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림자에 맞서려면 깊은 내면의 용기와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림자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는 의식적인 자각이 자유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합니다. 억압된 감정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들을 인식하게 되면 욕망을 통제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영적 변화와 정신적 자유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또한 자기 수용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욕망을 의식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내면의 자각을 발전시키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자유로 가는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개인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문을 열어줍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인간 정신의 이러한 숨겨진 부분들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욕망과 무의식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용감한 내면의 여정이자 영적 변화이며 자유와 의식적인 삶의 토대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식적 자각은 칼 융의 심리학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근본적인 단계 중 하나로 두드러집니다.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욕망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인 관찰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내면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행동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자동성은 욕망과 무의식적 동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정신적 자각을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합니다. 내면의 관찰은 영적 자유의 열쇠이며 자신의 행동, 감정, 동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면의 관찰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의식적 자각을 심화시킴으로써 욕망의 근원과 무의식적 동기를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인 분노나 조급함은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 억압된 욕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을 발전시키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분석할 때 자동적인 행동 패턴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칼 융은 규칙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의식적인 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판단 없이 자신의 감정, 생각, 욕망을 관찰하는 것은 영적인 온전함과 자유를 증진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명상, 글쓰기 또는 묵상은 이러한 자각을 증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고 무의식적인 동기의 영향을 줄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과정은 영적 성숙과 진정한 자유에 필수적입니다. 의식적인 자각은 욕망을 통제하는 도구이자 영적 균형을 이루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칼 융은 자기 성찰이 정신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반응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통제하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자신에게 정직하고 내면의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해줍니다. 욕망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유와 내면의 평화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의식적인 자각과 자기 성찰은 개인의 발달뿐만 아니라 관계와 사회생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인 욕망 통제는 갈등, 오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자기 성찰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사람들이 더욱 의식적이고 민감하며 공감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유와 타인과의 관계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의식적인 자각을 발전시키는 것은 영적인 용기의 한 형태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무의식적인 동기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마주하기 어려운 감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분노, 질투, 야망 또는 억압된 불만과 같은 감정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과 자기 성찰을 통해 이러한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욕망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칼 융은 의식적인 자각과 자기 성찰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욕망을 관리하는 데 지속적인 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자동적인 행동 패턴과 무의식적인 동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은 더 이상 노예적인 힘이 아니며 인간은 욕망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자유와 영적 온전함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유는 욕망을 의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성찰과 의식적 자각은 우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무의식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욕망의 근원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것은 영적 온전함과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열쇠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욕망은 인간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며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욕망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온전함을 훼손합니다. 욕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욕망을 적이 아닌 안내자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의 근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욕망은 통제의 원천이 아니라 인도의 원천이 됩니다. 올바르게 관리될 때 욕망은 우리의 개인적 성장, 창의성, 그리고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 과정은 자유가 단순한 정신적 개념이 아니라 감정적, 영적 경험임을 보여줍니다. 칼 융은 욕망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무의식에 축적된 에너지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억압된 에너지는 분노, 질투 또는 과도한 야망과 같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욕망과 건강한 관계는 이 에너지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욕망은 단순히 관리해야 할 힘이 아니라 개인적 변화의 열쇠입니다. 욕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욕망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것을 관리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에 대한 욕망은 단순한 외적인 목표가 아니라 인정과 수용에 대한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자신을 지배하는 원천이며,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억압된 에너지는 분노, 질투 또는 과도한 야망과 같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용의 관점에서 욕망은 단순히 관리해야 할 힘이 아니라 개인적 변화의 열쇠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욕망은 단순히 관리해야 할 힘이 아니라 개인적 변화의 열쇠입니다.
무의식적인 욕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망을 인식하고 이해하면 우리는 욕망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욕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욕망을 억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욕망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욕망을 관리하는 것은 자유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관찰할 때 더 이상 자동적인 행동 패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욕망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의식적인 자각, 자기 성찰,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추고 욕망을 지침으로 삼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욕망은 우리의 개인적, 영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칼 융은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욕망은 인간 정신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이를 억누르는 것은 에너지 낭비와 내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욕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필요할 때 욕망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조절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선택합니다. 욕망과 건강한 관계는 영적 온전함과 자유를 강화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욕망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은 사람이 내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의식적으로 욕망을 조절하는 것은 스트레스 불만족,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합니다. 욕망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영적 정신적 건강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도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칼 융은 욕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개인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바르게 관리될 때 욕망은 창조적인 에너지,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고 조절할 때 그는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가장 깊고 진정한 자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욕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무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욕망의 근원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영적인 온전함과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사람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의미 있으며 평화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욕망은 더 이상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외부 환경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 세계 속 욕망과 무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무의식적 동기를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헤매지 않게 됩니다. 자유는 먼저 자신을 알고 내면 세계를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융의 관점은 자유가 용기, 인내, 그리고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내적 과정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칼 융은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욕망과 무의식적 동기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를 자신의 의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욕망과 그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성찰과 의식적 자각을 통해 욕망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영적 온전함과 내면의 평화의 초석을 형성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욕망과 건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강화됩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억누르는 대신 필요에 따라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조절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욕망이 단순히 통제해야 할 힘이 아니라 개인적 성장과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욕망과 이러한 의식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람들은 삶에서 더욱 의미 있고 균형 잡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욕망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그림자에 맞서고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로 가는 근본적인 단계임을 강조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억압된 욕망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관찰하고 의식적인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진정한 자유와 영적 온전함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의식적인 삶을 살 때 내면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자유가 지속적인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사람이 인식을 얻더라도 욕망과 무의식적인 동기는 항상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인식과 자기 성찰은 평생 지속되는 실천입니다. 욕망을 계속해서 관찰할수록 욕망을 관리하는 능력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자유는 영구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융의 관점은 자유가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경험하는 경험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칼 융은 의식적인 자각과 욕망에 대한 건강한 관계가 내면 세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 모두에서 개인의 자유를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외부 압력에 더 잘 견디고 관계를 더욱 의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욕망을 자각하고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욕망은 더 이상 노예의 도구가 아니라 안내자가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영적 온전함과 정신적 자유를 강화합니다. 내면 세계에서 자유로워질 때 외부 세계의 어려움에도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끊임없는 내면의 여정입니다. 욕망을 자각하고 그림자에 맞서고 의식적인 자각을 발전시키고 욕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자유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이 과정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욕망과 무의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의식적인 여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매 순간 영적인 온전함과 활력을 강화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어떤 단계가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욕망의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